네, 안녕하세요. 독일 그 최고위 군 장성들이 타우루스를 우크라에 이제 줘가지고 크리미아 대교를 깨는 거를 논의를 한 그런 음성 파일이 누출이 돼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이제 한국 언론은 좀 또 이상한 각도에서 막 그냥 바람을 잡고 그러는데, 이게 독일의 딥스테이트가 이 황당한 정치꾼인 숄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번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죠. 우리한테도 관계가 좀 깊죠. 일단 먼저 타우루스가 뭐냐는 걸 잠깐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무기의 성격을. 우리가 흔히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러면 뭐 영국의 스캘프, 또 프랑스 이름이 스캘프고 영국은 스톰 섀도우죠. 같은 거를. 또 미국의 제즈미알 뭐 이런 것도 장거리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중 발사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지상 목표물을 노리는. 타우루스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흔히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우루스를 산 이유도 그 북한에 있는 이제 지하 시설물을 깨기 위해서 타우루스를 산 거죠. 예, 벙커버스터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게 뭐 벙커버스터인데 왜 이렇게 그 민감한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저렇게 수직으로 입사할 수도 있지만 45도나 이런 그 입사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꼭 벙커만 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량의 상판을 뚫고 들어가서 교각을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타우루스라고 쓰고 크리미아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전에 한 일주일 전쯤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한번 보시죠. 예, 상판을 깨고 들어가서 교각을 쳐요. 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입사각을 뭐 30도, 45도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 장군들이 논의를 하기를, 크리미아 대교 저거 타우루스 10방에서 20방 정도면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논의를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누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미아 대교가 끊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호떡집에 불납니다. 전황이 뒤집어져요. 우크라이나 위성 통신을 공급한 일론 머스크가 크리미아는 역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그건 러시아한테 떼주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해서 한번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죠. 또 그다음에 러시아를 극혐하는 세계적 석학 스티븐 커킨도 어떤 식이든지 평화가 온다면 그때 크리미아는 아마 양보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갸우뚱한데, 그 사람 워낙에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 역사, 동구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또 세계적 석학이니까 제가 뭐 감히 뭐라고 시비 못 걸지만 저는 아무튼 의견이 좀 다릅니다.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전쟁 붙었는데. 크리미아 대교가 붕괴를 하면 크리미아를 상실하죠.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상실을 하면 크리미아 건너편에 있는 헤르손 자포리지아 지역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흑해의 제해권을 상실합니다. 크리미아에 러시아 해군기지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리미아 이쪽 저쪽으로, 동쪽 서쪽 남쪽으로 해저 석유 가스전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것을 상실하겠죠. 그 다음에 크리미아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남쪽 따뜻한 지역이고, 그게 문명의 세계, 그러니까 남유럽과 직결돼 있다, 그리스와, 이런 그 느낌을 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국민적 상징입니다. 하나의 심리적 상징. 그걸 상실하죠. 푸틴이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2014년에 크리미아를 침공해서 이제 그 병탄을 한 게 이제 푸틴의 치적으로 꼽히는 거고, 그 치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어마무시한 크리미아 대교까지 지은 겁니다. 푸틴의 치적이 상실됩니다. 5가지 일이 다다다다다닥 하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크라 침공이 대실패했다, 결국 선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크리미아 대교가 끊긴다는 게. 그러니까 숄츠가 크리미아 대교를 걱정을 하고 뭐 타우루스를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 자체까지는 전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내릴 법한 판단이에요,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지도에서 이제 그 보라색, 그 다음에 좀 옅은 보라색, 그리고 갈색, 이 세 군데가 이제 셋 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데죠. 그런데 짙은 보라색이 이게 돈바스입니다. 그리고 옅은 보라색이 이게 헤르손 자포리지아 지역입니다.
헤르손의 강북 헤르손, 그러니까 드네프르강 북쪽 헤르손 저기 하늘색 나타나는데 저기는 한번 들어갔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그 갈색이 이제 그 크리미아죠. 그러니까 크리미아 대교가 끊기면 크리미아가 이제 그 뺏기는 거고, 크리미아를 뺏기고 나면 지금 이 옅은 보라색 헤르손 자포리지아는 그 크리미아로부터 병참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헤르손 자포리지아가 날아가요. 예, 그러면 이제 돈바스만 남는데 그러면 아무 전쟁의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그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그 일론 머스크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스티븐 커킹 같은 사람이 말하는 크리미아를 떼주는 게 맞냐, 휴전을 할 때 혹은 종전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떼주고 싶어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어차피 푸틴은 지금 크리미아 하나 떼줬다 그래서 체면 살리고 그 뭐 이렇게 그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커킨이 정확히 얘기를 해요. 푸틴이 휴전을 위해 원하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휴전을 위해서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절반 이상을 집어먹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태가 절반 이상 내줄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해 원하는 것을 푸틴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해서 최소한 우크라이나는 뭐 영토의 전체 혹은 나중에 협상하다가 좀 물러서면 자포리지아, 헤르손, 크리미아는 고집을 할 겁니다. 저게 또 돈바스도 고집을 할 겁니다. 그걸 푸틴이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휴전 협상이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전을 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물러서지 않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거꾸로 들일 힘이 없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서방의 무기와 지원이 이어지고 뭐 지금 미 공화당 트럼프 쪽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만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숄츠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군부와 정보계통이 왜 반발심을 가지게 됐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군 장성들이 크리미아 대교 깨뜨리는 그 논의하는 거가 그 녹음 파일이 무슨 뭐 도청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거 누출시킨 거다, 일부러.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숄츠가 매일 하는 말은 타우루스 안 줘! 타우루스 안 줘! 이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공식적 혹은 반공식적 자리에서 수십 번 타우루스 지원은 좀 곤란하다 이런 의사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2월 말부터 매우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절대 안 준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6일 날 베를린에서 언론사들 언론사 편집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타우루스 절대 못 줍니다 이렇게 명확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29일 날 이게 이제 사고 친 날인데 드레스덴에서 유권자 미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타우루스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알고 타우루스를 주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아주 그 독일의 군부와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박박 긁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레스덴에서 유권자들한테 한 연설인데요. 제가 이제 듣기 싫은 숄츠 목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묵음 처리하고 그림만 살려놓고 그 연설의 요지, 이 대목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우루스는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무려 500킬로를 갑니다. 모스크바 크레물린을 때릴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거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줍니까? 뭐 근사한 성명서나 말로는 우리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타우루스를 사용해서 러시아 영토 안의 타겟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죠. 이 사람이 이 발언 나올 무렵에 독일 국영방송에서
그 국영방송 DW 예, 거기서 도이체 벨레인가 뭐 거기서 이제 그 정치부장을 하고 있는 니나 하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어감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숄츠가 타우러스를 안 준다라고 뭐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거 뭐 결국 주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더라고요. 니나 하스의 어감으로는. 니나 하스는 이때 이제 토론자로 나왔고요. 사회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은 질문이 결국 뭐냐면 숄츠가 2월 26일부터 3일 사이에 두 번이나 타우러스 안 돼라고 말을 했는데 그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니나 하스가 예, 다음과 같이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Last, he said something on Taurus again because he's been very tight-lipped recently, has said in the past he wouldn't deliver it, but with Ukraine's situation on the battlefield getting worse because of a lack of ammunition and strategic weapons, pressure on him to express himself had been growing. So now he's spoken, but is this the end of the debate about whether Germany should deliver Taurus? I doubt it. All right. DW. Is this the end of the debate? 그러니까 이걸로 그럼 안 주는 걸로 뭐 결론 난 거냐? 하고 스스로 자문한 다음에 I doubt it. 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언제든지 타우러스 제공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이랬는데 뭐 모스크바를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극언을 하니까 이제 그 독일군 사령관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논의 녹음 파일이 러시아로 팍 나간 거예요. 이 논의 녹음 파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타우러스 한 10방이면은 저거 10방에서 20방이면은 저거 케르치 대교요. 그러니까 크리미아 대교가 저 작살난다. 야, 그거 어떻게 10방에서 20방으로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 라팔 전투기는 타우러스 잘 싣고 날아가는데 그럼 라팔 전투기를 누가 투입할 거야? 뭐 이런 논의들이에요. 이게 한 3, 40분에 걸친. 그런데 이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러시아의 첩보 조직이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이 숄츠가 이게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요. 이게 뭐가 거짓말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숄츠가 거짓말을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모욕한 겁니다. 그 뭐가 모욕인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특히 숄츠가 이런 걸로 거짓말한 데 대해서 격분을 한 독일 군부 정보 계통이 이 녹음 파일을 러시아 쪽에 흘려버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색깔이 좀 진하죠. YTN 같은 데는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녹취록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독일이 그래서 당황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기밀 대화가 뚫렸기 때문에 전쟁에 갑니다. 전쟁에 휘말립니다. 참 망해라 하세요. 이거 그런 게임 아니거든요. 러시아도 이거 굉장히 러시아 그 라브로프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도 좀 야,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뭐 갑자기 이런 정보가 글로 들어왔어? 왜 그걸,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퍼졌냐면 러시아의 언론인 중에 한 명한테 입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띄웠어요. 방송사에 띄운 게 아니에요.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띄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파일이 들어와서 우리 저게 그 듣보잡 그 방송인 소셜미디어에 띄운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일부러 흘려준 거죠. 독일 딥스테이트가. 네. 그러니까 군사정보계통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쪽은 딥스라고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DW의 그 정치부장도 말을 하지 않은 거, 또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왜 독일 군부나 정보계통 딥스가 이게 격분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숄츠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타우러스라 쓰고 크리미아라 읽어야 합니다. 타우러스 10방이면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상실합니다. 그러면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숄츠는 마치 우크라 국민이 전쟁광이고 겁대가리가 없어서 모스크바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타우러스를 못 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쟁에 관한 진실을 감춘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 국민을 모욕한 것이죠. 독일 공부나 정보부의 강골 엘리트들이라면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뽑힌 정치꾼이 국가 전략 결정에 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영웅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이웃 국가의 국민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거 말 듣고 야 이거 철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짓말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29일 날 보도 딱 보고 우리한테 3월 1일 날 보도가 됐죠. 그거 뭐 괜히 놀랐어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이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믿고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줘요 그거?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모스크바 때릴 텐데 이게 보통 물건입니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이걸 못 주는 이유가 독일이 그러니까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타우루스를 주면 크리미아 대교가 깨지는 거예요. 크리미아 대교가 깨지면 이건 그러니까 전황이 걷잡을 수 없이 너는 이제 그 페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의 국면이. 야 독일 우리 거 감당 못해 나 못 주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럼 그 말을 하면 되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 타우로스라 쓰고 크리미라고 읽어야 합니다. 타우로스 열방이면 크리미아 대교가 작살나고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상실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전쟁의 국면이 바뀝니다. 후폭풍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독일은 아직 그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말을 그거 주면 그 우크라이나 놈들 말이에요. 그 모스크바 때릴 텐데 그 책임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못 줘요. 야비하잖아. 그리고 부정확하잖아. 이게 모스크바용이 아니고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젤렌스키가 머리에 총 맞았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모스크바용이 아니고 크리미아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 야 이거 뭐 정치꾼이 숄츠란 인간이 국민을 속이고 지금 전쟁이 무슨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한테 붙여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국면인데 그걸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문제를 까고 말을 해야지 저렇게 감추냐? 쟤 왜 저래 저 정치꾼이 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저랬으면 그래요. 제가 독일에 군부 정보계통의 깊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흥 선진국이죠. 코리아는. 근데 오리지널 선진국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살이 있어요. 속성 혹은 속살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딥스테이트, 딥스 그럼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어감으로 말을 해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딥스란 말 거의 안 씁니다. 또 글로벌리스트란 말도 거의 안 써요. 타락 글로벌리즘은 정의할 수가 있죠. 타락 글로벌리즘은 친중 글로벌리즘이고 친중으로 하나 정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몰가치 뭐 이념 뭐 전체주의 민주주의 그런 거 구별 없어. 돈이면 다 착해져. 시장에 집어넣으면 다 착해져. 그 몰가치. 야 공화국 야 언제 때 지금 캐캐 먹은 소리 하지 마. 아 그런 거 없는 거고 그건 남녀 성구분도 필요 없고 젠더 말살. 아 그리고 역사라는 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지. 역사 말살. 아 진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다 상대적인 거 아니야? 진실 존중 말살. 야 너는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말이야 그 틀딱스럽게 그 꼬장꼬장하게 가치 판단하고 사냐? 야 그 가치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다 상대적인 거라고. 가치 판단 말살. 그러면 남녀 성구분 말살에 역사 말살에 진실 존중 말살에 가치 판단 말살에 그러면 공화국이 해체돼요. 그 방향으로 몰고 그 방향의 노선으로 갔던 거라고. 그걸 제가 타락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글로벌리즘을 극복하면 고립주의 세상 되는 거냐? 그러면 망합니다. 인류는.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가야 돼요. 타락 글로벌리즘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글로벌리스트란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신분증 발행한 적이 없잖아. 누구나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찍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특히 이제 그 돈 다루는 사람들 쪽에 가면 돈 되는 것 쫓아다니니까 돈 되는 방식이 이 방식에서 타락 글로벌리즘으로 돈 벌 수 있던 세상에선 타락 글로벌리즘 쪽으로 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고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돈 벌 수 있는 세상 오면 그쪽 가서 비즈니스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되고 그게 돈 버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존재 이유고. 그래서 제가 글로벌리스트란 말도 잘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딥스 하길래 딥스가 뭐예요? 국방부 딥스, 국무부 딥스 뭐 이렇대 그래서. 아니 국방부 국무부에 그러면 면허증 갖고 취직했으면 다 딥스예요? 딥스가 정의가 안 돼요. 저는 딥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면 국가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엘리트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엘리트들인데 국가 전략을 고민하는 엘리트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주로 백그라운드가 어딨냐? 군부에 있고 정보계통에 있고 외교안보에 있고 학계에 있고 언론계 등에 있고. 근데 거기에 근무한다고 다 엘리트적인 거냐?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들, 앙꼬들. 그 사람들끼리 음으로 양으로 공식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있죠. 무슨 연구소에서 만나기도 하고 세미나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무슨 독서 모임도 있고. 그 네트워크. 그게 딥스예요. 제가 생각하는 딥스는. 이런 사람들은 정가스랑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과 달라요. 칼라가. 예를 들어서 저보고 후보연구소에서 있잖아. 저기 그 사람은 저기 후보연구소랑 프린스턴 대학이죠. 스티븐 커킨. 딥스냐? 전 딥스라고 불러요. 발언 내용 보면 딥스야. 그 다음에 저 예일 대학에 있는 티모시 스나이더. 딥스냐? 전 거의 딥스라고 봐요. 그 영향력이나 발언을 하는 내용이나 교류하는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저보고 CIA에 있다 나온 그 저기 뭐야 한국계 있죠 그 수미텔인가 예. 그 CIA 분석관하고 지금 윌슨 센터인가 어디 있죠 CSIS에 있나 그런 사람 딥스라고 부르요. 저는 딥스 아니라고 봐. 왜? 공력이 안 돼. 한국 대사했던 미 국무부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육자회담 했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피크였습니다. 저 그거 보고 참 뻔뻔하다. 그 개판난 회담을 인생의 피크라고 부르는 당신은 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성김이 딥스냐? 안 돼. 공력이 안 돼. 빅터 차? 그 정도면 딥스인데 좀 언저리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전체 그림 못 보니까. 조지타운 교수. 주한 미 대사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딥스는 그런 거예요. 매트 퍼팅어? 당연히 딥스죠. 저는 딥스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군부, 정보계통, 외교안보, 학계, 언론계 등에 있으면서 이 그 국가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엘리트들이야. 제가 생각하는 딥스는 전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치인과 다르지. 또 이 사람들은 깨나족. 저는 이거 깨나족이라고 부르는데 힘깨나 말깨나 돈깨나 쓰는 족. 그거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엔터스타? 거기랑도 달라. 뭐 유튜브에서 뜨는 인플루언서? 거기랑도 달라.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인플루언서로 떠도 좋고 안 떠도 좋고 뭐 엔터테인먼트 스타랑 같이 있으면 뭐 참 재밌고 또 뭐 아주 보람되고 참 신기한 경험인데 뭐 내가 엔터테인먼트 스타로 살 생각은 없고 그리고 뭐 나한테 뭐 세속적인 의미에서 뭐 깨나족이 아니어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그냥 내 전문기관에서 일하면 되고 정치인 그거 마누라가 반대해서 못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 딥스가 또 딥스는 3빅과도 달라요. 3빅은 뭐냐? 빅 머니, 빅 텍, 빅 미디어. 또 달라 거기랑도. 이게 딥스라고 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딥스와 딥스가 제대로 확립돼서 이런 종류의 딥스와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와 제대로 된 대중이 결합을 하면 비약적 발전을 해요. 그 국가가. 그런데 거꾸로 3빅 중에 빅머니가 빅머니 돈 많잖아. 딱 저거 무너졌어. 냉전 무너졌어. 딱 보니까 이제 소련 무너졌어. 동구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체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 자기 생각에. 그냥 돈 버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모스크바에 가서 벌든 베이징 가서 벌든 뭐 앙골라 가서 벌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정치인을 매수도 아니죠.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위해서. 미국은 상원선거 한 주에서 대판 붙으면 막 몇천억 들어가잖아요. 그 주의 상원선거가. 미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업화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정치인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정치인을 장악하고 그럼 정치인이 국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정치인을 통해서 딥스를 거꾸로 장악할 수가 있지. 그게 세계 경제 포럼이 그런 거예요. WEF가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냉전 이후에. 그 딥스가 할 말 못하고서 꽉 정치인한테 이렇게 머리털이 잡혀 있는 거지. 그 정치인들은 다시 빅머니에 머리털이 잡혀 있는 거고, 빅머니는 몰같이 타락 글로벌리즘 쫓아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다 장사하자고 덤빈 거고. 그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느껴져요. 그때 세태가 그랬었다라는 게. 이런 그러니까 딥스도 결국 타락한 거예요. 빅머니가 정치인을 잡고 정치인이 딥스를 잡으니까. 그 타락했던 딥스가 각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는 딥스가 빅미디어만이 의식을 안 한다고. 미국의 딥스에 해당하는 사람들 치고 소셜미디어 안 하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거의 다 해요. 트위터에 계속 자기 그 생각을 계속 띄워요. X에, X.com에. 이런 개인 미디어, 개인 미디어죠. 예, 개미소관이죠. 예.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이 시대가 되니까 빅미디어로 벗어나고 또 그 다음에 빅머니도 오히려 이 개미소관에서 찍히면 골로 가는 수가 있잖아. 빅머니도. 개미소관에서 찍히면은 이제 빅텍도 골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니까 딥스가 또 딥스들끼리도 서로 알아보기가 쉽고 이게 무슨 딥스라 그래가지고 면허증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제가 만리밖에 앉아있지만 스티븐 코킨 참 아주 통찰력이 깊어. 티모시 스나이도 아주 통찰력이 깊지. 매트 포팅어 최고야. 제가 만리밖에 앉아서 그렇게 느끼듯이 그 사람들도 만리밖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지. 그리고 대중이 그런 딥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딥스 흉내인데 백모 같으면은 그걸 또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잖아. 저도 일종의 딥스 흉내예요, 이거. 코리아 딥스 흉내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딥스가 이제 각성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정치권 숄츠가 그냥 까놓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타우루스 주면 크리미아 대교 깨져서 난리 납니다. 깨지 맙시다. 지금 우리 뒷감당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인데 그거 주면 우크라 사람들이 그 전쟁광들 미치광이들이 모스크바를 때리니까 못 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쟤 미쳤냐 하고서 벌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의 각성하고 있는 딥스들도 트럼프 고립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전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냥 가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그거 좀 두고 봐야 된다.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보죠.